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거가 설명이 될 텐데요. 한 5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등기법에서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 그걸 오늘 할 겁니다. 먼저 좀 워밍업 단계로 쉬운 문제를 좀 보면 140쪽에 22번 보실 차례예요. 140쪽에 22번. 찾으셨습니까? 네. 그리고 서브노트는 다 갖고 오셨죠? 이건 9월, 10월 달에도 갖고 오셔야 돼요. 이건 22번을 보시면 등기부상 소유자인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을의 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하였다. 그리고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을의 저당권의 효력 및 그 회복에 관한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마치 민법 형식으로 출제를 했죠. 네. 여기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러면 담보를 요구할 테고 갑은 담보를 제공하겠죠. 저당권을 설정해 줄 겁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먼저 저당권 등기라고 저당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 갑이 서류를 위조해서 요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요 등기를 말소시켰다는 겁니다. 서류가 위조가 돼서 말소가 됐다면 이걸 변제해서 말소시킨 게 아니죠. 서류가 위조돼서 말소가 됐기 때문에 이는 적법하게 말소됐습니까? 부적법하게 말소됐습니까? 부적법이겠죠. 따라서 이건 불법적으로 말소가 된 겁니다.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라고 한다면 요 을의 저당권은 소멸합니까? 소멸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필요하지만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죠.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을은 여전히 1순위 저당권자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 이후에 요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저당권이 여전히 존재하니까 요 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저당권이 존재하니까 깨끗한 소유권은 아니겠죠. 따라서 요 병은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등기는 물권의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아니죠.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이지 존속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을의 저당권 등기가 말소되면 을의 저당권도 소멸한다. 아니죠. 을의 저당권은 존속하기 위해서 등기가 항상 필요한 건 아니니까 저당권 소멸하지 않을 겁니다. 2번 을은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요 을은 자신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회복을 시키려고 하겠죠. 말소된 등기를 회복시키는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를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시에 의해서 을의 저당권 등기가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이때 핵심은 순위도 종전 순위를 유지하는 겁니다. 순위도 종전 순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원칙이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공동신청이죠. 그렇죠.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원래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 말소 등기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공동. 이게 공동이면 이것도 공동입니다. 그러면 회복 등기도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찬가지로 공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본래의 등기가 단독 신청이라고 한다면 말소도 단독으로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회복도 단독으로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것이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고 한다면 이 말소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테고 회복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등기와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는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 누굽니까? 을. 맞습니까? 따라서 회복 등기도 을에게 을이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등기 관리자.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갑일까요? 병일까요? 네? 갑입니까? 보시면 설정 등기 누가 해줬습니까? 갑이. 그렇죠. 따라서 말소도 누가 했습니까? 갑이. 회복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갑이. 그렇죠. 당사자 사이에 하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 따라서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이 회복 등기의 당사자예요. 그렇죠. 회복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임자가 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러면 2번을 보시면 을은 저당권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면 된다. 틀렸죠? 이건 공동 신청이 될 겁니다. 3번 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로 하여 을의 저당권 회복 등기를 공동 신청하면 돼요. 이거 답이 될 겁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등기 의무자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소 당시. 왜냐면 저당권 설정 등기의 당사자가 회복 등기의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저당권 설정 등기의 당사자가 말소 등기의 당사자이면서 회복 등기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갑이 회복 등기의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요 병은 등기부만 놓고 볼 때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였죠. 근데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이 돼버리죠. 따라서 손해가 발생하니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테고 4번 병을 등기 의무자, 을을 등기 권리자로 을이 저당권 회복 등기를 공동 신청으로 하면 된다. 그거 맞습니까? 틀렸죠? 네. 병이 등기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5번 을의 저당권 회복에 대하여 병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죠. 깨끗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만 놓고 볼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30번 보실 겁니다. 가등기. 이 가등기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데요. 많이 출제가 되면 4문제까지도 출제합니다. 민법에서 2문제, 등기법에서 2문제. 적게 출제가 되면 2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민법에서 1문제, 등기법에서 1문제.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또한 민법에서 나오는 거는 등기법에서 볼 때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무조건 이 가등기는 시험에 나옵니다. 무조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계약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직은 안 해주겠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즉 채권자의 지위만 갖고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갑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병이 취득한 권리는 소유권, 을이 취득한 권리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그렇겠죠? 누가 우선합니까? 병이 우선하게 돼요. 더욱이 요 매매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죠. 이중매매 원칙은 유효죠. 따라서 병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을이 먼저 매매계약 체결했죠. 두 번째 돈도 일부지만 먼저 지급했죠. 그런데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겁니다. 엉뚱한 놈이 취득하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 을을 보호할 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을을 보호할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이 등기청구권에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 등기청구권에 대해서 임시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놨다는 겁니다. 이 등기를 순위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이루어졌고 이게 나중에 이루어졌다면 요 을의 순위가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면 본래의 등기를 할 겁니다.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이 본래의 등기를 한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본등기 시점이 될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물권 변동기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본등기 시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을 위해서 고안해낸 등기예요. 다른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등기 물권 변동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등기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 변동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순위가 보존되어 있으니까 이 가등기 시점이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등기 시점에 물권을 취득하지만 순위가 결정된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순위가 결정된 시점은 이 시점이고 병은 그 이후에 등기를 갖췄죠. 이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의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는 근거는 뭘까요? 네? 네, 직권으로 말소하는 근거는 뭘까요? 네, 순위가 우순이니까. 네, 그 근거는 뭘까요? 네. 네? 요 시점은 을의 가등기가 을의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요 시점은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요 시점은 병의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병의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죠. 물권 변동의 효력이 본등기 시점에 나타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어느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하지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본등기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순위가 결정되는 시점은 가등기 시점이니까 병과 순위를 비교해보면 병보다 선순위죠. 선순위이기 때문에 마치 을이 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물론 소유권 취득한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하지만 순위만을 비교해 볼 때, 병과 순위를 비교해 볼 때 마치 을이 요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이더라는 겁니다. 같은 결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같은 결과라고 한다면 마치 을이 소유권을 요때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니까 요 시점부터는 을이 소유자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시점부터는 갑이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이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효인 등기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직권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점에 즉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병의 가압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도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 등기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직권 말소할 겁니다. 만약에 전세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와 같은 결과니까 직권 말소하겠죠. 만약에 담보 가등기라고 한다면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직권 말소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병의 이름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권리가 없는 자가 병에게 임차권 등기를 해준 것과 같은 결과죠. 따라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본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 직권 말소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가압류 등기를 한 이 가압류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면 강제 경매 절차로 넘깁니다. 그러면 경락 대금이 나오죠. 그러면 이 가압류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라고 했죠. 그러면 그 금전을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만들어진 경락 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가압류 등기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등기가 뒤따라 나오냐면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한 세트로 뒤따라 나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가압류 등기 다음에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뒤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직권말 쓰면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권말 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 저당권이나 요 담보가등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당권과 담보가등기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비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저당권을 실행하겠죠. 실행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시킵니다. 그러면 임의 경매 절차에서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저당권의 순위에 맞춰서 변제를 받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이나 이 담보 가등기는 임의 경매 절차가 필연적으로 뒤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왜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왜 임의 경매라고 얘기하느냐면 강제 경매는 뭐냐면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즉 강제 경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판결서가 필요한 경매 이걸 강제 경매 절차라고 불러요. 그런데 임의 경매 절차는 뭐냐면 판결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당권자 이름이 등기되어 있는 등기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경매 절차가 곧장 진행이 돼버립니다. 이게 임의 경매 절차예요. 그래서 이 강제 경매는 가압류와 세트를 이루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와 세트를 이루는 겁니다. 이것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 전세권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세 목적물을 설정자에게 돌려주겠죠. 그러면 이 설정자는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마찬가지로 전세권 실행합니다. 전세권도 담보물권성이 있죠. 따라서 임의 경매 절차로 넘긴 다음에 전세금을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전세권도 임의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여하간 이런 것들도 가등기권자보다 후순위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요 등기가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등기는 말소되겠습니까? 말소되지 않겠습니까? 말소되지 않을 겁니다. 왜?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등기들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입니까? 이거는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따라서 요 가압류 등기나 요 전세권, 저당권, 담보가 등기가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이런 등기가 나옵니다. 뒤에. 그래서 이건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들이 가등기보다 선순위라고 한다면 이 등기들이 가등기 이후에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건 정당한 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의 근거가 되는 이 등기가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니까.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 직권 말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또한 이 임차권 등기가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으니까 직권 말소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이 만약에 가등기권자 을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직권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 더. 여기 요 을에게는 을은 채무자인데요. 을이 채무자라는 얘기는 채권자가 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발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강제 집행 절차에서 뒤따르는 게 뭡니까? 보전소송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뒤따르죠. 맞습니까? 이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가 뒤따를 테고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이 같이 수반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채무자가 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 들어갈 테고 따라서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즉, 이것도 채무자 재산입니다. 그러면 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만약에 이것이 금전 채권일 때는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 실행할 때고 그 다음에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같이 뒤따를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전에 많이 했죠?
그러면 이건 가등기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한 이러한 등기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느냐? 이거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당한 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 있습니까? 정당한 권리자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직권말소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권말소되지 않는 등기가 딱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를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유권에 대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를 기초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것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것도 이 근거가 되는 이 등기들이 가등기권자보다 선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직권말소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인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이것도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게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일정한 요건은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프린트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프린트 33쪽, 32쪽을 보겠습니다. 34쪽. 찾으셨습니까? 꼭 갖고 오셔야 돼요. 프린터. 없으신 분은 요약집 보세요. 요약집도 거의 똑같아요. 요약집 보시면 요건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을이 가지고 있는 요 청구권에 병보다 앞선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성이 인정이 돼야 한다. 이를 순위 보존의 필요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야지만 가등기가 허용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하는 청구권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해야 되니까 본등기가 가능해야지만 가등기도 가능할 겁니다. 여기서 이 본등기는 권리등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각종 권리등기는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기, 임차권 등기, 전세권 등기, 지상권 등기 이런 등기들은 다 권리에 관한 등기죠. 따라서 다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신탁 등기마저도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죠. 환매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환매 등기할 때 보실 텐데 환매권의 내용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환매권의 내용과 충돌을 일으키니까 환매 등기의 가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매 등기의 이전의 가등기는 존재합니다. 환매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 이전의 가등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매 등기 자체의 가등기는 안 됩니다.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을 목적하는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 물권 변동, 임차권 변동에 목적을 한 청구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 이 의미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을이 물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여기죠. 요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자신의 물권의 방해를 받을 때 이 배제를 청구하는 게 물권적 청구권 아닙니까? 그래서 물권자가 갖는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이 을이 물권적 청구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바로 이 시점부터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물권을 가져야지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이전 단계에 가는 청구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채권적 청구권. 본등기 이전에 갖는 것이 바로 채권적 청구권. 본등기 이후에 갖는 것이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그렇다면 가등기는 물권 취득 전에 본등기 전에 하는 겁니까? 본등기 이후에 합니까? 전에. 따라서 이 채청 단계에서 가등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가능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요건,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야지만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등기법은 몇 가지를 인정합니다. 3가지를 인정합니다. 3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필요성은 3가지 경우에 우리 등기법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거기 땡땡 있고 보존, 처분 제한 X 이렇게 나와 있죠? 있습니까? 거기 보존, 처분 제한 앞에 있는 보존은 오타예요. 보존입니다. 보존. 보존이에요. 보존.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권리라는 표현이 있죠. 권리. 따라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표제부 등기에서는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등기명인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예요. 그러면 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 권리 변동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을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권리 변동을 좀 더 구체화해서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이라고 표시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구체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요 4가지는 권리 변동이에요. 즉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의 의미는 뭐냐면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단지 보호만 하는 거니까 발생, 변경, 소멸과 무관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게 처분 제한인데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을 얘기합니다.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거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요 4가지예요. 4가지. 설정, 이전, 변경, 소멸입니다. 그렇다면 권리 변동의 등기를 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등기가 뭡니까? 권리 변동의 등기를 하기 전에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바로 가등기예요. 권리 변동 등기를 하기 전 단계에 순위 보존을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라면 이것만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이해가 되셔요? 그렇다면 이거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으니까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처분 제한 등기도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뭐가 있다고요?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것들은 권리 변동 등기가 아니니까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반대 해석상 시기부 청구권의 반대는 중기부 청구권이죠. 정지조건부 청구권의 반대는 해제조건부 청구권이죠.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종기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기부 청구권,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가 허용되지만 반대 의미인 종기부 청구권과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래 확정될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장래
미확정 청구권은 순위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것도 출제가 자주 되는데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언을 통해서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할 텐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유증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원칙은 갑 사망 시점, 원칙은 갑 사망 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유증 시점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갑 사망 시에 발생하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입니다. 맞습니까? 장래에 발생하는 청구권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와야지만 이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가등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되니까 가등기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유증은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예요. 유언과 증여의 합성행위인데 이 유언은 이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을 민법에서 철회하는 방법도 굉장히 쉬워요. 찢어버리면 끝입니다. 철회된 겁니다. 유언장을. 아니면 기존의 유언과 반대되는 유언을 하면 기존의 유언은 철회가 된 겁니다. 대단히 쉽죠. 따라서 요 갑이 생존 중이라고 한다면 요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겠죠.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확정입니까? 미확정입니까? 미확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확정이니까 순위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따라서 가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 철회가 이제 불가능하죠. 철회가 불가능할 겁니다.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확정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유증자 생존 중에는 미확정이니까 가등기할 수 없습니다. 사망했다면 철회가 불가능하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 이거와 비교하셔야 돼요. 사인증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인증여는 계약인데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 이걸 사인증여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 그러면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니까 증여계약을 할 시점에는 아직 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죠. 언제 발생합니까? 갑사망시. 따라서 증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것도 장래에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인증여는 계약이에요. 즉 유언이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언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유언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철회 가능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인증여 계약은 계약 취결 시점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이 되는 거니까 이 등기청구권은 무조건 뭐 할 수 있습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유증은 둘로 나눠지지만 사인증여는 처음부터 가등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맞습니까? 맞겠죠? 하나 더,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따라서 을은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이 가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는 등기 의무자와 등기 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겁니다. 맞습니까? 가등기는 원칙이 공동 신청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또한 예외적으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도 가능합니다.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가능한데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신청 절차에서 나타납니다. 이의신청 절차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이 단독 신청에 의한 가등기예요. 이게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 법원의 판결이 있다고 한다면 단독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가등기하라는 임시에 법원의 처분 명령이 있을 때, 이때도 단독 신청을 통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 이걸 가등기 가처분 명령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재판의 일종이니까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독 신청이에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 가처분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지만 이 가처분은 처분금지 가처분과 의미가 다릅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무슨 뜻이에요?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이게 처분금지 가처분인데요. 가등기 가처분은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등기부에 처분금지 가처분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가등기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제도예요. 따라서 불만이 있는 자는 민사집행법상의 이 제도를 통해서 불만을 해결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가등기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89조상의 등기법상의 제도입니다. 불만이 있는 자들은 가등기 말소 등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등기 가처분은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근거 법률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세 번째,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단독 신청이 가능하냐면 이 가등기만 놓고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따라서 구태여 물권 변동의 효력이 나타나지도 않는데 가등기 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승낙서로 대체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단골로 나와요. 이 두 가지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가 있을 때는 가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른 등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을은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되겠죠?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 가등기 말소등기도 원칙은 뭐가 됩니까? 네? 원칙은 공동신청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원칙은 공동신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단독신청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 단독신청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단독신청이 가등기 말소등기의 단독신청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첫 번째, 판결서가 있다면 당연히 말소 신청할 수 있겠죠? 단독으로. 맞습니까? 근데 말소 등기할 때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 이거는 개념상 성립이 안 돼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결정은 가등기하라는 임시의 법원 처분이죠. 이거 갖고 말소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가등기 말소 등기 단독 신청의 경우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판결서가 있을 때는 단독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가등기권자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가등기 명의는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가등기 명의인 누굽니까? 을. 그렇죠. 을은 자신의 가등기 권리를 포기하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도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의무자가 말소 신청하면 을이 열받죠. 따라서 반드시 을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때는 을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낙이 필요합니다. 특이하게도 우리 등기법은 이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을이 가등기 명의인 을이 열받겠죠. 따라서 이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승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등기 의무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등기상 이해관계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병.
특이하게 갑을 병 전부 다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특이하죠. 따라서 이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다만 이 가등기 의무자나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말소 등기 신청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등기 명인의 승낙서나 승낙을 안 해주시면 재판을 걸어서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직권말소. 이유는요.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니까 직권말소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병이 두 번째로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겁니까?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직권말소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병 명의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와 같은 등기니까 직권말소할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니까 다 직권말소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 후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는 원칙적으로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 직권말소. 맞습니까? 단 직권말소할 수 없는 등기가 4개가 있었죠. 첫 번째 가등기 자체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가압류 등기에 기초한 강제금의 개시결정 등기. 저당권 등기, 전세권 등기, 담보가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잘못 얘기했네.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 등기에 기초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 그 4개만큼은 직권말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여지까지 많이 출제가 됐어요. 요즘은 좀 더 어려운 게 출제가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전세권에 대한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2번 정도, 3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는 전세권 등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순위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등기는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을이 가진 것은 전세권 등기에 불과하죠.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갑이. 소유권자가 소유권 넘겨준 것이니까 이건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가 아닙니다. 그렇죠?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가 아니니까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양립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무관한 제의 처분행위로 볼 수가 없어서 직권말소할 수 없다면 양립이 불가능해서 직권말소할 수는 없느냐? 이거 양립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가능해요. 따라서 양립 불가능을 이유로 직권말소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이 병은 전세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되니까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가 없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죠. 만약에 이 을명의 등기가 지상권 등기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세권, 소유권은 갑이 갖고 있죠. 소유권자가 지상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양립 가능 여부로, 불가능 여부로 직권말소 있느냐. 이거 양립할 수 있습니까?
하나의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용의물건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누가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물건이죠. 물건의 개념은 뭡니까? 부동산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게 물건이에요. 그럼 얘도 물건이죠. 그럼 얘도 저 부동산을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해야 되는데 직접,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놈이 두 놈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직접, 독점적, 배타적 지배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용의물건 두 개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물건의 개념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네. 따라서 양립이 불가능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직권 말소할 필요가 없어요. 을의 전세권은 요 부분, 병의 지상권은 만약에 요 부분이라고 한다면 겹치는 부분이 없죠. 용의물건은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죠. 따라서 이때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양립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때는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용의물건 두 개가 나오면 전분지, 일분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요즘은 이것도 출제합니다. 자꾸 어렵게 출제해요. 이 출제하는 놈들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 등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양립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양립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얘는 뭡니까? 사용수익 건너. 얘는요. 처분 건너. 겹치지 않죠? 이 두 개는 겹쳐요. 요거 두 개는 사용수익 건너. 여기도 사용수익 건너. 겹치니까 양립할 수가 없지만 얘네들은 처분 건너. 따라서 처분 건너, 사용수익 건너. 양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요거 직권 말소할 수 있겠습니까? 직권 말소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직권 말소하는 경우는 하나네요. 뭡니까? 용의물건의 가등기 후 용의물건의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겹치니까 그때는 직권 말소, 그 경우만 직권 말소입니다. 맞습니까? 용의물건이라도 일부라고 한다면 겹치지 않을 수 있죠. 이때는 직권 말소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먼저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 갑은 병에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합니다. 저당권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손해는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중간 처분의 등기, 요거는 중간에 이루어진 거죠. 첫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같은 결과입니까? 아니죠. 이 을이 가지고 있는 건 저당권에 불과하니까 갑은 소유권 여전히 갖고 있겠죠.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있지 않습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 직권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양립 가능 여부로 판단해야 되는데 양립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렇죠. 얘는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 취득하는 것으로 논리 구성하면 됩니다. 양립이 가능합니다. 직권 말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겁니다. 만약에 병이 전세권 등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도 아니죠. 또한 양립 가능합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전세권. 양립 가능하죠. 세 번째,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아니요. 두 번째, 저당권 등기라고 한다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의한 등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양립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하는데 양립 가능합니까?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그렇죠. 이때는 양립이 가능할 겁니다. 요즘은 이것도 출제합니다. 일일이. 요거는 민법 지식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는. 네. 그러면 이 가등기에 대해서 대부분 출제할 수 있는 거 다 본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까지 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거는 뭐 이거겠죠. 요거. 그러면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부동산 30번의 1번 보시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의 가등기나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가등기 가능합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가등기 가능하다고 했죠. 2번.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맞죠? 하지만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장래 확정될 청구권도
수은이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니까 가등기할 수 있다고 했죠. 3번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으나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까? 맞죠? 네 번째,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갑구해야 하지만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는 을구해야 한다. 요거 좀 보시는데요. 요거 지금 요 가등기와 본등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여기 반을 이렇게 잘라요. 반을 자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 다음에 가등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본등기는 여기다가 합니다.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본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는 같은 구에서 이루어지겠죠. 따라서 본등기가 갑구면 가등기도 갑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본등기가 을구라고 한다면 가등기도 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순위번호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북이면 가등기도 북이, 본등기가 북이면 가등기도 북이. 맞습니까?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구고 같은 순위를 쓰는 겁니다. 순위번호를.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구니까 이전의 가등기도 갑구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을구니까 당연히 저당권 설정의 가등기도 을구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5번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는 독립등기로 하지만 지상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 소유자로부터 첫 번째 도출되고 있죠. 설정이니까. 따라서 주등기. 그러면 지상권 설정의 가등기도 주등기. 맞습니까? 그 다음에 지상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 지상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입니까? 부기등기입니까? 부기등기.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설정 등기는 첫 번째니까 주등기, 이전 등기는 두 번째니까 부기등기. 그러면 지상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니까 지상권 이전의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넘어가겠습니다. 34번을 보십니다. 34번을 보시면 1번 가등기에 의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어도 가등기 설정자인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즉 가등기는 처분 제한의 효력이나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느냐? 있습니까? 가등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효력이 뭐죠? 순위 보존의 효력. 다른 효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경고적 효력은 있다고 하는데 즉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 여러분들도 안 사겠죠? 그래서 가등기는 경고적 효력이 있지만 그건 법적인 효력은 아니에요. 사실상의 효력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가등기는 시험과 관련해서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번 보셨고 3번 가등기 권리지 않은 무효인 중복등기를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이 말소등기 청구권은 원칙이 물권적 청구권이죠. 이 법에서 하셨죠? 말소등기 청구권은 원칙이 물청이에요. 그러면 가등기 갖고 물권 취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가등기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 청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의 효력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물권 변동이 없으니까 물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도 단골로 출제된 지문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시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가등기는 처분 금지의 효력, 제한의 효력 없다고 했죠. 그럼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또다시 후순위로 가등기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오답이에요. 오답. 그 다음에 네 번째, 가등기의 가압류 등기는 할 수가 없지만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는 다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한 겁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보전소송으로서 가압류 가처분 신청한다고 했죠.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신청,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가처분 신청. 기억나십니까?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전 단계로서 가압류 가처분 다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등기부에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기부에. 그렇다면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공유지분. 네? 도대체 몇 번 말씀드려야 기억이 나실까요? 네. 네?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등기가 돼요.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따라서 공유지분은 재산적 권리고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지분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죠? 네. 그러면 합의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될까요?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될까요? 네?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원칙은 등기가 안 됩니다. 등기가 안 된다면 채무자의 임차권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채무자의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가등기, 가압류 등기는 할 수 있겠습니까? 가등기 권리도 재산적 권리고 가등기라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가등기권자의 채권자는 가압류 가처분 가능하겠죠? 아까 보신 거 아닙니까? 여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가압류 가등기 가능합니까? 가압류 가등기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겠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등기는 아까 안 된다고 했죠? 보전과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의 등기는 보전과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비업,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정권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인 경우에는 할 수 없지만 유언자가 생전 중인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거꾸로 됐죠? 네. 5번. 환매 가등기는 인정되지 않으나 환매 등기 자체의 가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그거 이따가 보실 거예요. 하지만 환매 등기 이전의 가등기는 허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더 봐야 되는데 쉬었다 하죠?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